정영식, 조한창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각하 깃발에 문형배는 거의 멘붕 상태가 돼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제가 썸네일에 했던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썸네일에 제가 그 내용이 헌법재판관 8인 3색 속마음 드러냈다는데 인용이 4명, 기각이 2명, 각하가 2명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하죠. 인용이 6명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털도 있고 언론 보도 내용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재판관들이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자기 각각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선명히 드러내서 그렇다면은 바로 다음 차례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도 재판관들이 자기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은 그것도 8명이 이제 속마음이 좀 읽히는 것이죠. 오늘 그 재판관들이 선택을 한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그 전에 뭐 인용파 4명, 기각파 4명 이야기를 했죠. 인용파 4명, 기각파 4명은 바로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이 됐죠. 인용이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과 이틀 근무를 한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해서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4명은 지금도 그 기조를 그대로 그런 이제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면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건 정계선 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기각 쪽에 가 있던 기각 쪽에 이제 그 손을 들어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 중에 3명은 그러니까 이준숙 때 인용 쪽에 섰던 그 3명은 정계선과 같이 다 이제 4명이죠. 4명은 여전히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아마 묻지마 인용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 다른 거 뭐 움직였다는 그런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4사람이죠. 4사람인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인용파는 그 4사람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각파에서 좀 기각파가 과연 그런 의심들이 좀 있었죠. 과연 기각파 4명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기각 의견을 끝까지 할 것인가. 그 4명 중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3사람 정도, 아니 3사람 정도라고 이제 보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더 김형두 중도라고 보는 김형두가 들어오면 이제 4명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각하라는 이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각하라는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이죠. 각하라는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정영식, 조한창 이 재판관이 각하를 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각하 아예 그러니까는 인용이나 기각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 각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의견을 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하라고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각하를 해야 된다고 한 이 2사람, 이 2사람은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 선거를 앞두고도 기각파로 꼽혔죠. 기각파로 꼽혔는데 기각파가 2개로 나눠진 겁니다. 2개로 나눠졌는데 만약에 각하라는 게 이 대안이 된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문형배를 비롯해서 이미선도 그렇고 곧 퇴임을 앞둔 이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도 각하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그 전처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무슨 뭐 8대0 이것이 이제 물 건너간 것이고 그리고 이 민심의 흐름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상당히 어렵다. 이제 좌파 재판관 입장에서 어렵다고 하면은 제3의 선택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하 쪽에 이 본인들도 줄을 서면은 각하 쪽에 줄을 서면은
좌파 쪽에서 좌파 진영에서 욕은 먹겠지만은 기각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욕을 덜 먹겠죠. 왜 그러냐면은 각하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죠. 잔불이 남는다. 잔불이 남는다. 나중에라도 또 이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좌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지금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각하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옮겨가지 않고 좌파 4명이 그대로 인용 쪽에 서 있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인용돼서 파면은 안 된다. 4명이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우 수 중에서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2명의 재판관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물론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각하를 주장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그렇게 그대로 이제 간다고 100%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 전에 없었던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두 재판관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왜 각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처음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될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 원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가지 일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3가지는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사유고, 그러면은 이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기존해서 이 3분의 2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때 3분의 2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그때 192표 받았죠.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한 거죠. 그 의원식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효다는 입장에서 각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절차적 정당성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해야 된다는 것이 그 2사람 정형식, 조한창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 심리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제기한 문제가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오는 탄핵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하 쪽에 힘을 실어줄 2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2사람이 각하 쪽에 힘을 싣고 나머지 그 2사람이 그 김복형 그리고 김형두 이렇게 인용 쪽에 서면은 기각 쪽에 서면은 이거 이제 기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각하라는 것이 그동안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지에도 없었다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까지 최상목 대행까지 발의를 했으니까 발의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30건을 탄핵안을 발의를 했죠. 탄핵안 30건을 발의를 해서 그 중에서 13건이 그 다른 것들은 뭐 철회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고 아직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를 해서 헌재로 넘긴 것이 13건입니다. 13건인데 13건 중에서 오늘 9번째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9전 9패 9번 전부 다 기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9전 9패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면은 민주당이 10전 10패 그러면 콜드 게임이다. 뭐 10대 0 콜드 게임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오늘 정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이 그러니까 오늘 그 기각이 되기 전에 그 전에 8번 기각이 될 때 6번이 그 8대 0 아니면 9대 0 그때 9명 그 헌법재판관 체제일 때 9대 0 아니면 8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6번이 만장일치고 두 번만 일종의 표결을 했죠. 그게 누구냐면은 제일 처음에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때 이 인용사 기각고 이래서 4밖에 안 됐으니까 6이 돼야 되니까 이게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가 기억을 하시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4대 4 이렇게 됐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각이 8, 인용이 제로였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여기 전부 다 그랬죠.
8대 0이었죠. 개별 의견은 들어갔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하나 발견되는 게 있죠. 기각 아니면 인용이었습니다. 8번 전부 다. 각하가 그 안에 없죠. 각하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8번 전부 다 기각이 됐는데 각하라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오늘 9번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거에서는 각하가 둘이나 나왔죠. 두 사람이 각하가 나왔습니다. 정형식, 조한창이 각하라는 깃발을 꽂았죠. 그러면은 각하라는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옵션이 헌법재판관들 앞에 놓였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거에서도 각하 가능성이 이 각하 쪽에 설 재판관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각하는 뭐 5명 이상이 돼야지 각하가 되는데 5명까지 안 되더라도 이 인용 쪽에 안 가고 각하 쪽에 가면은 결국 기각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 생긴 그 상황인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렇게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바로 직전에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때도 8대 0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때 4대 4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만장일치를 보자 그런 시도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그래서 만장일치를 본 것이 그 개별 의견을 내면서 그 만장일치를 본 것이 바로 직전에 선고가 된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만장일치를 시도를 한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한 것 같지만은 결국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직접 연결되는 사건이고 또 오늘 선고가 된 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첫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 국정 발목 잡기 차원에서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헌재가 사법적 판단을 한 게 바로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각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각하가 2개나 나왔다는 사실도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것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냥 서로 맞추려고 하지 않고 표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면은 이 각하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렇게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의결 종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서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하가 이제 2표 나온 여기에 방점을 찍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기각 2, 각하 1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각하가 변수가 됐다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각하가 2 나오니까는 좀 반색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권 안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 그 지기현 부장판사는 법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구검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청구하고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인신구속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그렇다 헌재에서는 대통령을 인신구속보다 더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파면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더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각하를 해서 사건을 그냥 없는 걸로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다시 민주당이 재발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좀 바꿔서 재발의를 해서 다시 헌재로 보내는 것을 시도를 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의 사법 위기, 모레 선고되는 사법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각하를 해서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하는
그런데 이제 각하를 각하 편에 서는 의원들이 있는데 한 2명 정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결론이 각하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인용이 결국 6명을 안 되기 때문에 기각적으로 가는 그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한 4월쯤으로 또 이제 넘어갈 것이다는 분석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대 2대 1로 갈린 이 상황을 보면은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도대체 국무총리 부분도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평의도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이 쟁점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